민주노총의 존재 이유가 윤 정권 퇴진에 있다는 게 엊그제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에 선출된 양경수 현 위원장의 일성이다. 그의 이 발언은 민노총의 대정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2014년 민노총이 직선제를 도입한 이후 첫 연임 위원장이 된 양 위원장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민중의 요구라며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고 노동자의 새로운 희망을 세워내자고 주장했다. 해산된 통합진보당 세력인 경기동부연합 계열의 양경수 체제는 지난 3년간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반발해 총파업을 일삼는 과격한 투쟁 행보를 보여왔다. 민노총이 신흥 특권층이 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였다. 민노총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과 반국가적인 행태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민노총은 그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는 행위만 골라서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걸핏하면 불법 파업과 폭력 시위를 벌여 사회 혼란을 야기했고 대한민국 경제를 마비시켜왔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노동쟁의와 관련 없는 정치투쟁을 주도하고 국가기밀을 북한에 제공하는 간첩행위까지 벌였다. 이 정도면 민노총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하는 반국가 집단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민노총이야말로 해체가 시급한 적폐이자만국병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민노총의 발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방관과 비호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문 정부는 민노총이 아무리 불법 폭력 집회를 해도 강력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 수위 낮은 엄포성 발언과 봐주기식 처벌이 전부였다. 여기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도화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해고자 조기 복직 등 공공부문 노조에 유리한 정책을 펼친 것도 민노총의 급성장을 도운 게 사실이다. 더욱이 민노총은 오랫동안 이적행위를 해온 반국가단체임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재 민노총 조합원 수십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는 것이 그 증거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민노총의 간첩행위를 묵인했다는 비판에서 조금도 자유로울 수 없다. 올해 초에 밝혀진 사실처럼 문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청주 간첩단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점도 비판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 문재인 정부 5년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은 여전히 한통 속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한 예가 민주당이 노란 봉투법을 밀어붙였으나 거부되자 민노총이 나서서 윤석열 정부의 대고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왜 그랬을까? 야당과 민노총이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지속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노란 봉투법은 노동자의 권익보호나 노동개혁과 상관없는 양 집단 간의 매표, 매권법이다. 하늘을 샛노랗게 만드는 희대의 악법이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노총의 존재 이유가 윤 정권 퇴진이란 말인가? 노조의 존재 이유가 약자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권익을 지키는 것인데 그걸 부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민노총은 겉으로만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내세우나 실상은 조직의 영향력을 앞세워 정치 세력화하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골몰해왔다. 민노총이 언제 대화와 협상에 성실히 임한 적이 있는가? 걸핏하면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간첩행위까지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민노총의 정체성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그런 고질적인 행위로 인해 MZ세대가 먼저 등을 돌렸다. 쿠팡 노조라든가 포스코지회, 전국공무원 노조 안동시지부 등 민주노총을 탈퇴하는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 것도 모두 그런 상황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등 복합적 경제위기라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도 많다.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개하려면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근로시간을 개편한다든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한다거나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을 서둘러 완성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지금은 무분별한 반정부 투쟁을 할 때가 아니다.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서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권익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진정으로 노동자의 건강한 조합이라면 우리에게 당면한 경제위기를 직시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면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정부는 야당과 민노총의 독주와 횡포를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특히 유권자들은 내년 총선에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정말로 하늘이 노래지는 상황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대화와 협상에 성실히 임하되 불법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